안녕하세요. 낭낭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도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지문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지수법칙, 거듭제곱과 사이의 관계 이런 걸 물어본가요? 64는 2의 6제곱 되겠고요. 군 부분에다가 좀 11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이제 세제곱근 돼 있죠? 세제곱근 돼 있다는 얘기는 뭐 3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11제곱근 11분의 1 이렇게 돼서 지수를 고쳐가달라.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다 곱하기 할 거니까요. 11에 좀 이렇게 소거가 되고, 그러면 2의 6제곱에 3분의 1제곱 해주니까 뭐 결국은 뭐 2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계산하면 뭐 가볍게 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뭐 지수 자체로 좀 고쳐서 처리해 가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인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실수를 줄여가는 부분이니까요. 거듭제곱근 나온 부분들 이렇게 좀 지수로 고쳐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이건 뭐 로그 가장 기본적인 정의 형태죠. 지수하고 로그하고 왔다 갔다 그런 형태. 이때 이제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제 3의 0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로그 2에다가 괄호 로그 4의 A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뭐 3의 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좀 더 하면 되죠. 로그 4의 A 이렇게 된 부분들은 이번에는 2의 1제곱 처리해서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는 어떻게 되는가요? 4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6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뭐 2의 4제곱 해도 되고 16 해도 되고 이렇게 처리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16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인데 A의 로그 2의 3 이렇게 물어보는가요? 그럼 이제 로그의 성질도 좀 살짝 물어봤군요. 이렇게 좀 서로 이제 맞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로그 2의 16 이렇게 처리되는데 16이 2의 4제곱 되는 거니까 이게 뭐 4로 풀려서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81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로그 정의라고 보면 되겠죠? 자, 원래 이제 지수에서부터 이제 로그 만드는 거, 거꾸로 이제 로그에서 이제 지수로 가는 그런 과정을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이런 건 뭐 기본 연습을 합니다 라고 좀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로그 연산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그 연산을 좀 진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진수 부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빼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로그에서 이렇게 좀 더하게 되게 되면 뭐 열심히 이제 곱하기 하고 나누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진수 부분들도 이제 역시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로 가겠고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3분의 2, 그 다음 부분들은 4분의 3 해서 쭉 가서 100분의 99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2, 2, 3, 3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좀 소거가 돼 가는 거니까 나중에 99까지 지워져서 로그 그럼 이제 100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마이너스 로그 100이 되겠고 100은 10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로 풀려서 이제 정답 마이너스 2에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로그 문제 할 때 이 진수 부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항상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 형태대로 이렇게 좀 정리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함수 그래프가 조여지는데 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지수 함수는 이제 밑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지를 좀 해석해야 되겠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이렇게 좀 증가하는 이런 형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행 이동 좀 이루어지고 뭐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분면인 부분들을 좀 지나지 않으려면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해서 그려져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려면 Y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음수 쪽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X에다가 0을 좀 대입해서 좀 조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2 더하기 K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원점을 통과하더라도 이사분면 안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작거나 같다 처리해서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K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 마이너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지수함수 혹은 로그 함수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밑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결정되어 가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어떻게 풀까 이렇게 해석해 가는 건 절차, 이 부분이 바르게 풀어가는 풀이법이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로그 A의 B 부분하고
로그 b의 a. 이 부분들은 뭐 2분의 1 제곱에서는 2분을 이렇게 나가면 되고 4제곱은 4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니까 로그 자체의 값의 형태를 봤을 때 이 부분들이 미터고 진수가 좀 바뀌어 있는 거니까 물론 좀 이게 좀 제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서로 이 부분들이 이제 서로 뭐다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알아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요, 이 부분들은 아예 이제 로그 a의 로그 b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제곱해서 4분의 1 튀어나간 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로그 b의 로그 a 뭐 이렇게 좀 봐도 보게 되면 더 이제 완벽하게 역수관계라는 사실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근데요 이렇게 좀 하지 않고 맨 처음 식에서 이제 역수관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곧바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더 좋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역수관계. 그때는 뭐 당연히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야 되겠죠. 2배 루트에서 열심히 저 곱하기를 좀 처리하게 되면 되겠고 문자들은 소거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최소값 얼마입니다. 4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형태 로그 성질에 있어서 로그 A에 B에 A 서로 역수관계가 된다는 사실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부등식, 로그 부등식인가요? 로그 부등식을 열심히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조건들 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 형태죠. 일단 진수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각각 있는 그 진수 부분들, x-대 제곱, 이 부분도 0보다 커야 되죠. 뭐 제곱이니까 0보다 큰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x 값이 1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 2x 플러스 1 이 부분들 0보다 크다 해서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기본적인 범위들을 좀 구해놔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수 사이의 관계에서 x제곱하고 2x 플러스 이렇게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밑이 또 이제 상당 신경 써야 되죠. 밑에 따라서 이제 부동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밑이 이제 0과 1 사이 이렇게 쳐있으니까 부동호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1 소거되는 거니까 풀이 자체는 좀 어렵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제 값이 이제 0하고 4해서 범위가 좀 나오겠고 우리가 이제 위에서 기본 범위 구해놓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표시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이 아니다라고 되는데 뭐 탑 부분들은 이제 1하고는 좀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기본 범위 나온 부분만 좀 잘 체킹해가면 풀이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5번이 좀 답이 되겠죠? 5번 답대가는 그런 내용. 자, 로그 부등식 풀 때는 뭐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을 좀 잘 따져가는 거죠. 기초 이제 이렇게 뭐 기초 범위들 좀 새겨가는 부분들 답에 좀 관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따라서 이제 부동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정확하게 풀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좀 잘 알고 확실하게 좀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연습한다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때 이제 뭐 세타를 좀 구해달라 이러니까요. 뭐 4분면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인 세타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4분면부터 좀 조사를 해보면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부를 뭐 양양음음 이렇게 좀 조사를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탄젠트 값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런 걸 좀 이용해도 되겠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약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사인 세타 값. 그래서 뭐 1, 4분면하고 그 다음에 2, 4분면이죠. 2, 4분면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각도를 좀 미리 좀 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일단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각도를 구해가는 것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요, 뭐 우리가 좀 공식 자체를 좀 암기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대칭 구조 형태로 좀 각도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이곳에서부터 이만큼 알파만큼 이런 식으로 처리해지게 되면 이때 이제 실질적으로 각도 자체가 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부분들하고 뭐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 각인데 이때 이제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이런 각들 어떻게 해줄까요? 라고 되는데 뭐 풀이 표현이 좀 이쁘지는 않지만 동경 없애기 이런 표현을 좀 이용하면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애매한 각을 좀 없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각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타하고 2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하기 해서 3세타를 하게 되게 되면요. 지금 이제 여기 알파 부분들이 이제 더하기 하면서 사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파이 이런 형태의 값이 얻어지겠죠.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각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일반각 표시해 가니까 2n 파이 이런 부분을 좀 써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좀 최종적으로 답 모양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타 이렇게 구하게 되면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n이 이제 0이 되게 되면 6분의 파 이런 형태로 좀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1이 되게 되면 3분의 2 파이 더하기 6분의 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분의 5 파 이런 형태로 해서 그걸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사인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이 부분들 2분의 1이 되겠고, 사인 6분의 5 파이 이 부분도 2분의 1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항상 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원리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걸 뭐 일일이 이제 뭐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원점 대칭, 뭐 등등등 나올 때마다 뭐 이렇게 공식 형태로 암기하기는 좀 불편하죠. 일단 이제 이렇게 풀이 원리 이렇게 된 것도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표시해서 둘을 좀 더하기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그래봐야 원리 자체가 뭐 더하기 빼기 해가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더하기 빼기 해서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각 형태로 좀 만들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공식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이제 원리를 통해서 풀어가라.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4의 x제곱 결과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진 값 수정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2의 2x제곱 이런 결과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짜잔 처리될 때 여기 되면 3x제곱 2의 마이너스 3x제곱 처리가 되는데 뭐 여기 x 앞에 계수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홀수 형태가 되어 있고 주어진 뭐 짝수 형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뭐 분자 분모에다가 2의 x제곱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가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고쳐주게 되면 뭐 2의 2x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냥 4의 x제곱 쓸까요? 여기 그러면 4의 2x제곱 되겠고 4의 x제곱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곧바로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3-1 제곱해서 9-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2분의 3분의 27, 26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니까 약분해서 뭐 3분의 13 해서 구하면 되겠죠. 뭐 뒤쪽 파트 부분들은 그냥 연산해 가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앞에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분자 부분에다가 똑같은 걸 곱하기 해서 식을 좀 이렇게 좀 변형시켜 갈 수 있겠다. 지수 부분 옆에 이제 이렇게 좀 2의 2x 좀 주어진 형태로 좀 바꿔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라는 사실들을 명심하고요. 확실하게 잘 기억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5의 x제곱, 12의 y제곱, a의 z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지수 파트에 있는 이 문자들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뭐 이게 로그의 정의죠. 로그의 정의 이런 형태로 해서 쫙 바꿔가면 이렇게 이제 y값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처리해서 표시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뭐 a의 36 이렇게 되는데 36은 6의 제곱이니까 2를 좀 바깥으로 좀 나가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열심히 이렇게 바꿔놓는데 밑이 좀 막 다 다른 이런 좀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진수분이 좀 같아져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역수를 통해서 x분의 1은 로그 6의 5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y분의 1은 로그 6의 12 이렇게 쳐야 되겠고, 와, 여기는 2분의 z에도 z분의 2가 되겠군요. 로그 6의 a 이렇게 쳐야 되겠고, 요걸 뭐 나누기 해서 뭐 루트로 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풀이 좀 어떻게 해갔는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잘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뭐 계산 결과 1이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제 로그 값 열심히 계산하는 거니까 로그 6에다가 여기 이제 5 곱하기 12가 되겠고 z분의 1이군요. 이걸 여기 2분의 1로 가서 이제 루트가 하면 되겠죠. 나누기 루트 a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루트 a분의 5 그럼 얼마 60인가요? 60 이렇게 처리된 부분인데 6의 1제곱 6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약분부터 10이 돼가는 거니까 뭐 a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100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100 풀려서 이제 10 약분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되셨죠? 자, 일단 뭐 이게 우리가 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좀 관점을 좀 살펴봐도 되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역시 지수 파트에 있는 부분들을 좀 질문 던지는 것은 로그의 정의를 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이죠. 고쳤는데 밑이 좀 다른 거니까 대신 이제 진수 부분이 이렇게 좀 같아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역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표현을 해서 그럼 이제 문제랑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풀지 이렇게 좀 연결시켜 가게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리를 좀 많이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로그 성질에 의한 풀이도 좀 가능한 거니까 뭐 이렇게 좀 풀이법 자체를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기가 A
100W인 전파가 어떤 벽을 투과한 후 세기가 B와트가 될 때 그 벽의 전파 차단 지수를 C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다고 합니다. 관계식 주어져 있죠. 좀 낯설지만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100W인 전파가 투과해서 28.2W가 된다고 할 때 이거는 일반 벽의 전파 세기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20% 증가하게 되면 방음 벽은 투과 후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벽부터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C라는 값은 마이너스 10에 로그 100분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28.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로그표를 좀 보니까요. 아하, 뭐 28.1은 없는 거고 이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에다가 로그 2.82 10 이렇게 좀 처리해야 이제 2.81을 좀 볼 수가 있겠죠. 2.82 해주면 이제 0.45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대신 이제 마이너스는요 부호를 좀 바꿔서 이렇게 좀 거꾸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82 이렇게 좀 계산이 좀 이쁘게 계산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10에다가 1 마이너스 0.4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10을 곱하기해서 계산을 되는데 5.5에서 계산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5.5 나왔는데 20% 증가한다. 20% 증가하면 뭐 1.2가 되죠. 1 더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되니까 0.2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5.5 곱하기 1.2를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2호 10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되고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6.6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그 부분들은 6.6이죠. 6.6 이렇게 되는 거겠고 마이너스 10에다가 로그 100인데 얼마가 되느냐 B 이렇게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0.66으로 고치고 여기는 좀 부호를 바꿔서 로그 100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로그 B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2가 되는 거니까요. 로그 B라는 것은 2 마이너스 0.66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1 더하기 0.34 이렇게 놓으면 좋겠죠. 그래야 이제 요 0.34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표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1을 좀 넘어가는 값은 없죠. 3, 4가 여기 있군요. 됐습니까? 2.19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1 더하기 로그 2.1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B 값은 그러면 여기 이제 곱하기 10이 될 거니까 21.9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21.9 1번이 좀 답이 되겠네요. 이거 좀 얘가 낯선 표현이지만 그래 봤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간단한 이제 로고 연산해 가는 거죠. 주어진 부분들 깔끔하게 좀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해서 값을 구해가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계산 절차 부분에 있어서 표에 있는 걸 좀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 이런 거 좀 신경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 증가한 값 이렇게 처리해서 6.6 이렇게 좀 소점을 좀 안 찍어놨군요. 6.6 좀 처리해서 이제 값을 쭉 구해가야 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로그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0과 1 사이 값 형태로 좀 얻어지는 거니까 이때 이제 1.34 부분에 1 더하기 0.34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대처하고 0.34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가는 이런 절차가 표를 좀 바라보는 표를 좀 보는 그런 방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표 보는 방법 조금만 신경 쓰고 로그 연산을 저희 기본적인 연산 규칙을 좀 지켜가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1번입니다. fx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오른 걸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fx 자체가 좀 이쁘지는 않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해서 변환을 좀 살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x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파이 빼기니까 1, 4분면이죠. 그러면 이제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요? 3 코사인 2x 마이너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인데 괜히 사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코사인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좀 이렇게 되는 거 원래 이제 나온 그래프를 플러스 3 마이너스 3인데 좀 낮춰서 이렇게 좀 평행 이동해서 여기가 이제 2가 되겠고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좀 이렇게 원래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니까 x축으로 평행 이동이 안 돼 있으니까요. 원래 탄젠트 코사인 그래프가 y축 대칭이니까 좀 y축 대칭입니까? 물어봤으니까 기억 당연히 맞는 거가 됐고 최대값 최소값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부분에서 y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되겠죠? 최대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2분의 파이 부분들인데 원래 이제 주기 자체가
코사인 주기 자체는 2파인데 2로 나눠서 주기 자체가 이제 파이 이런 형태가 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걸 열심히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지점이 파이가 되겠고 대신 이제 절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것도 반복해서 그려지다 보니까 2분의 파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칭이 되는 이런 성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이게 좀 조금만 좀 그릴 줄 안다면 머리 없이 좀 대처가 가능한 분들인데 이게 좀 공식 암기처럼 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했다면 조금 낯선 형태의 표현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어가는 방법을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길이, 그 다음에 중심과 크기 가르쳐준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럼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는 부분. 이걸 좀 질문하고자 하는 건가요? 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A배를 좀 늘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다가 여기 이제 AR 이런 형태로 좀 늘리는 거죠. 제곱되겠고 중심각은 또 B분의 1로 이렇게 줄인 겁니까? B분의 1 세타 이렇게 좀 해서 부채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넓이가 똑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오호, 재밌는데요. 이걸 만족하는 순수상 개수를 구해달라. 개수는 좀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뭐 2분의 1 R제곱 세타는 그대로 있고 B분의 A제곱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게 좀 약분된다면 즉 B분의 A제곱 이 부분들이 1이 돼가는 거니까 A제곱하고 B하고 좀 같아져 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100 이하다라고 돼 있는데 뭐 A 값이 뭐 그럼 뭐 1, 2, 3 이렇게 좀 갈 때마다 B 값 자체는 뭐 제곱해서 1,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B 값이 가야 되는 거니까 뭐 11대 100 제곱해서 이제 100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느득 중간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뭐 10개 정도 나오겠습니다. 10개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 부채꼴의 넓이 구해가는 공식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잘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쭉 주어있는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때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사인 세타 구하면 되겠고 두근의 곱 구하게 되면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렇게 구해가는 것이 먼저 기본적으로 할 일이죠. 이때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라 이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뭐 곱셈공식 활용식을 딱 쓰면 되겠고요.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배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때 이제 뭐 사인 제곱이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쳐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에다가 1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 코사인 세타 형태의 2차 함수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2 처리되어야 되는데 뭐 코사인 세타 값은 기본적인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래프에 이렇게 일부분 쓰는 이런 2차 함수 내용이 되겠고요. 치환해야 되는데 치환 안 하고 그냥 썼습니다. 그렇다면 계산 결과 1일 때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의 값을 구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값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마이너스 6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삼각함수 최대 최소 문제 부분들을 이렇게 뭐 식을 좀 살짝 좀 유도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곱셈공식 형태를 집어넣어서 삼각 함수 형태를 좀 만들어서 다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거 뭐 치환해서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이건 뭐 치환 안 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겠죠. 일단 뭐 2차 함수 최대 최소니까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대칭축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변형 이렇게 표시해가는 것이 키포인트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절차를 조금 더 밟아가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13번 좀 스스로 좀 이렇게 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좀 식을 절차를 밟아가면서 좀 세워가는 절차 조금 그래도 좀 길어지니까 연습은 조금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와 2 이상의 두 자연수 MN이 다음과 조건을 만족할 때 순수한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의 n제곱근이다. B의 n분의 1이다.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그러면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B의 세제곱은 이꼴 A의 m제곱입니다. 이런 뭐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요 C의 n제곱이다. n제곱근이다. n분의 1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B의 이제 4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C의 4제곱은 그러면 B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거나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그럴 때 이제 여기 B가 좀 연결고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죠? C라는 것은 A의 16제곱에 8제곱근이면 이제 8분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A 제곱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C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C는 뭐 이렇게 가볍게 좀 고쳐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을 좀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와우.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좀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 좀 일치시켜 가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C의 4제곱은 일단 B의 n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부분들은 A제곱이니까 A의 그럼 이제 8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위쪽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좀 만족시켜 가려면 이 식에다가 지금 세제곱을 해보니까 C의 12제곱은 B의 3n제곱 되겠고 여기는 그럼 A의 38, 2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위쪽 식에다가 그럼 또 n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 n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은 A의 mn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제 m 곱하기 n 이 부분들이 24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약수를 구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3, 8이 24가 되겠고 요거는 그러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니까 약수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2 곱하기 4 해서 이제 8개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 좀 조건이 좀 있었죠. 1이 아닌 세 양수 이렇게 된 부분들이니까 그 약수 개수 중에서 지금 1, 24 그다음에 24, 1에 해당하는 요 두 개는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 좀 두 개를 좀 빼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약수의 개수 중에 두 개를 좀 제거한 거니까 6개가 답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에이, 거듭 제곱근 자체를 이렇게 유리수 형태의 지수로 좀 표현해서 그 사이의 관계만 좀 이렇게 살펴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표현들에 대해서 낯설어 하지만 말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분히 좀 연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중심이 원점이고 번지름이 원에 대접하고 있습니다. OB가 X축의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다음 값 수정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단위원에서 사인 코사인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했을 때 쭉 세타를 잡아놨을 때 자 이런 부분이죠. 단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제 y 값 자체가 이제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거고 이 x 값 자체가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주어진 그 좌표 형태라든지 뭐 점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x값 y 값이 이렇게 삼각비 값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거고 자 풀이는 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돼 있으면 먼저 각변환부터 해야 되겠죠. 2분의 3파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분의 3파이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3파에서 빼기 세타 해주니까 3, 4분면이니까 3, 4분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2분의 파이가 3번 있으니까 코스 사인 세타가 바뀌겠죠? 사인 세타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각변환할 때 사분면 자체는 일단은 뭐 부호를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홀이 되게 되면 n이 이제 홀이게 되면 바꾸고 n이 좀 짝이면 뭐 그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죠. 지금 2분의 3파이 부분에서 뺐으니까 이제 3, 4분면 형태가 됐으니까 3, 4분면 형태는 이제 부호는 좀 마이너스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 곱하기 3에서 홀수도 있으니까 바꿔서 사인이라는 형태로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인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제 이렇게 y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y 값에 해당하는 이 길이 부분들이 이제 답이 돼가야 되는데 그 앞에 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반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대칭 구조 형태가 쭉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을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뭐 d 값의 y 좌표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뭐 우리가 이제 삼각비 고등학교 과정, 고등부 과정을 좀 해가면서 이렇게 좀 단위원으로 좀 이론을 좀 확장시켜 갈 때 기본 정의 형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좀 물어보는 거니까 아주 문제 좋은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인에 코사인 됐으니까 코사인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일단 좀 바꿔가야 되겠죠. 그럼 2배의 절대값 사인 x 되겠고 2a 마이너스 1 0보다
적다 처리되어 있고, 그럼 이제 일단은 이거 좀 소거가 되고요. 부호를 좀 바꿔가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사인 x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좀 재미난 부분들은 여기 이제 제곱된 부분들인데, 이거는 사인 x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뭐 제곱 부분들은 그냥 제곱하였으나 절대값을 제곱하나 결국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디어적으로 좀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sin x의 절대값 자체를 우리가 좀 t로 치환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범위 안 나누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a 0보다 크다 되겠고, 절대값이니까요 항상 0보다 크다고 1보다 작다 해서 범위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참수 그래프를 쭉 그려서 대칭축 1인데 우리가 제한 변역이 0부터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프에 이만큼 일부만 사용되겠고, 이제 항상 0보다 커야 되면 뭐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0보다 크다 처리되니까 2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요?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작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쭉 3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중간에 좀 이렇게 절대값 있고 이렇게 좀 살짝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뒤에 사인이 있으니까 처리해서 이제 대신 이제 부호까지 이쁘게 좀 바꿔서 좀 처리했을 때, 이때 이제 아이디어 제곱한 부분하고 여기 결과 같아진다는 요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치환 자체에서 식 자체가 좀 더 이렇게 굳이 이제 뭐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 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니까 요 특징 좀 잘 살펴야 되겠고, 뭐 치환했을 때 이 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시 그래프 모양 대칭축 표시하고 그다음 제한 변역 표시하고, 됐습니까? 이런 뭐 절차 부분만 정확하게 잘 지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낯선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거니까 연습을 좀 충분히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음의 실근과 양의 실근을 모두 같게 하는 상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지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는데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지금 이 지금 근이 이제 음수하나 양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음수, 양수를 이렇게 대표했을 때 이 값들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1을 중심으로 1보다 작은 건도 있고 1보다 큰 건도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주어진 식을 이제 치환해서 완벽하게 쓰게 되면요, 3t 제곱 그다음에 또 3마저 튀어나와서 6t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좀 되겠죠? 이런 함수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좀 이런 함수를 해서 좀 열심히 근을 구하게 되면 뭐 2차 식을 좀 이렇게 그려가는데 근들이 1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되겠다. 근데 이제 뭐 요게 이제 3의 이게 일단 t 값 자체가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0보다 큰 곳에서 근이 이렇게 좀 나오겠고 1보다 큰 곳에 근이 나오겠다. 뭐 이런 취지의 문제 형태가 되겠죠. 그럼 뭐 자연스럽게 우리는 좀 대입을 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3-6 플러스 a-1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돼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은 4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다 또 0을 좀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또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a- 이렇게 된 부분들이 양수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이곳에서 또 a 값은 또 1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둘을 좀 동시에 좀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답해가는 거니까 뭐 가볍게 좀 처리해갈 수 있는 건데, 뭐 주어진 맨 처음에 표현들 근, 양근 이런 표현들이 원래 이제 지수에서 이 x 자리에다가 음수 들어가고 양수 들어갈 때 나온 결과들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는 이제 0과 1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1보다 큰 이렇게 존재하는, 뭐 치환한 식에 가서 이렇게 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뭐 근분리 중에서 집어넣어서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처리는 어렵지 않은데 정확한 이렇게 좀 해석해가는 절차 부분들은 문제 주어질 때마다 약간씩 좀 바뀌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x값이 0부터 2파이 이렇게 돼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좀 아니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좀 빼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가는 건데 2까지 올라갔다가 또 평이동하니까 1까지 좀 내려가야 되겠죠? 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그러면 1, 2까지도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파이에다가 2파 이렇게 좀 간격 잡고 여기 좀 마이너스 1 정도가 좀 가운데가 되가는 그런 형태에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오, 화려하게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뭐 대략적인 뭐 그렸지만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가 1 되겠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처리된 그래프.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근데요, 지금 이제 제한 변역을 보니까, 뭐, 이 그래프를 뭐 전부 다 사용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고, 뭐, 파이에서부터 좀 이렇게 뺍니다. 가운데 부분 파이에서부터인데 양쪽으로 좀 가면서, 가면서 좀 빼서 일부 구간을 좀 사용하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나중에 또 그래프에 이렇게 또 일부 그린 다음에 절대값에서, 최대값이 1인데 여기 이미 1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서 그래프가 뭐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데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고 더 사용되면 안 되죠. 꺾어져서 올라가게 되면 1보다 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뭐 그럼 평행이동 전이니까 여기가 뭐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었겠죠. 이런 지점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게 빼기 한 이 a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이 a 값이 그렇다면 이곳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2분의 파이보다 좀 더 가도 되긴 하는데 2분의 파이인 것 같죠? 이제 보니까 최대값이 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또 함수 그래프 실근 아이고 그래프 또 아래 것도 있죠. 아래 것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아래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많은 또 상상력을 또 발동해야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 그럼 똑같은 그래프인데 팁에서 그린 다음에 안쪽 부분 그려라. 그러면 이제 안쪽 부분들이 지금 평행이동돼서 이런 부분이라면 원래 그래프 자체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된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데 평행이동에서 내려왔는데 그럼 이제 마이너스보다 더 내려오면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t값이 좀 작더라도 일단 0보다 작은 부분이 있고 그럼 1보다 더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값이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러면 t값은 일단은 거꾸로 그려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t값이 이제 음수가 되면 이제 반대가 되겠고 이걸 좀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모양을 좀 상상해 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만나는 이제 근들의 합이 3파이다라고 되는데 요 간들하고 근을 좀 이게 양쪽을 합하면 이게 2파이가 되는 거. 2파이가 되는 건 맞을 텐데 일단은 뭐 그럼 볼까요? 코사인 x 값이 2분의 1 되는 이런 각도를 좀 찾아가게 되면 이 각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돼서 하나가 나오겠고 뭐 반대편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 되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뭐 대칭 구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합치면 2파인데 그럼 3파이가 되라는 얘기는 저 가운데 부분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아래쪽 그래프 부분들이 그러면 좀 그래프 부분들이 좀 이렇게 돼서 가운데 보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파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한 칸 이동해서 이렇게 된다니까 최대값이 1이었던 부분들이 내려와서 교점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t값 자체가 그럼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돼서 뭐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에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여기 좀 채워간다면은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건가요? 아이고 화려하게 그려가야 되는 거군요. 올라갔다 좀 내려와야 되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니까 아이고 요거 요렇게 그려야 됩니까? 아이고 코사인 그래프가 뭐 이상하게 그려야 된대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죠? 어유 근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렇게 그려가야 되겠죠. 와우.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그려서 이번에는 뭐 안쪽 부분들이 좀 이렇게 사용이 딱 되겠죠?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형태. 그럼 뭐 이제 절대값에서 꺾어서 올리더라도 마이너스 1 보니까 플러스 1까지 되는 그런 내용 형태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3파이가 되겠다. 와, 그림 무지무지 이쁜데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차 좀 찾아가게 되면 뭐 A라는 부분들은 역시 2분의 파이까지 처리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2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t 값은 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가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렇게 좀 계산되게 되면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에 답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프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을 좀 충분히 해서 와우, 지금 이제 주어진 뒤에 이제 문장들이랑 그래프랑 좀 상상해서 연결시켜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죠. 자, 이 코사인 x 그래프 평행이동에서 일만큼 평행이동에서 그래프를 쭉 그려가는 부분들 아까 좀 설명드렸고요. 이때 이제 절대값이 1을 넘어가면 안 될 거 뭐 이미 최대값이 나왔으니까 아랫부분에서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일부분 써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소거해 가야 될 때 지금 저 A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2분의 파이가 보다는 좀 더 큰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또 반대편 또 그래프를 그려가는 뭐
반대편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 그려가는 부분이 t 코사인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데 뭐 정상적인 그래프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좀 평행도 아래로 좀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 좀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생겨가는 부분이 되겠고 그죠? 그래서 1만큼이나 평행이동 되는 거니까 t 값이 양수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t 값이 음수 형태에서 그래프를 좀 상상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이제 뭐 t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t가 되고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건데 어이구, 거꾸로인가요? 거꾸로인가요? 어쨌든 뭐 이 부분들 이렇게 좀 될 건데 이게 좀 또 한 칸 또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근이 또 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파이를 좀 만들려면은 가운데 부분에서 접해야 된다. 와, 요 근 요게 파이가 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부분 생기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좀 한 칸 내려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생기는 부분이 안 되려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좀 딱 맞춰질 수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 그림 모양을 최종적으로 좀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모양을 좀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요걸 조금 문제 취지에 좀 맞춰가면서 상상해가면서 풀어야 될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또 자꾸 좀 그려봐가면서 연습을 좀 충분히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연습장 펴놓고 연습해가면서 그 문제의 뜻이 전달될 때까지 연습을 좀 충분히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1이 아닌 양수 AC, PR이 다른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지수함수하고 로그하고 결과가 같다고요? 와우, 전부 다 이제 그런 형태들인데요. 근데 이제 로그 함수에 대입해준 숫자가 한 번은 또 2도 있고 3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군요. 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연산은 좀 정확하게 좀 잘 안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비교를 좀 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2, 3, 뭐 이 정도까지 대입하면 될까요? 1, 2, 3, 4 해서 좀 대략 좀 살펴보겠습니다. 3의 x승 그래프가 있으니까 1 대입할 때 좀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 좀 좌표 표시해주겠고 4도 좀 대충 표시해 볼까요? 1, 2, 3, 4 3의 x승 그래프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쭉 그려가겠죠. 3의 x승 그래프 처리해주면 되겠고 2의 x승 그래프는 1 대입했을 때 2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2 대입했으면 4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2 대입해주면 4가 되는 그래프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건가요? 이건 좀 2의 x승 그래프. 아이고 여기 좀 글씨 쓸 공간 자체가 3의 x승 2의 x승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뭐 가 조건을 좀 보려면 이제 3의 a제곱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들하고 2를 좀 대입한 거죠. 근데 이제 밑이 0과 1 사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로그 그래프 자체가 위로 좀 반대 방향으로 그려가는 거니까 로그 그래프도 좀 점점 커져가는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2 대입했을 때랑 결과가 좀 같이 나와야 되려면 뭐 a 값을 이 정도라고 표시해 볼까요? 1보다 큰 이런 a 값을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하게 되면 그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런 값인데 2 대입했을 때 와우 로그 그래프 자체가 그러면 이런 형태로 좀 그려져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2를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이렇게 해서 이 나온 결과들이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이 또 b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색깔로 좀 한번 해볼까요? a를 대입했을 때 그죠? 뭐 3x승 대입한 결과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결과 그 결과 좀 이렇게 좀 같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 다음은 그러면 좀 이거랑 좀 비교를 좀 하려면 어떤 걸 비교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2의 지수 형태를 좀 볼까요? 똑같은 로그에다가 2를 좀 대입한 거. 그렇게 된다면 2의 지수에서 또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지수에서 똑같은 값인데 R 대입해서 나와야 된다면 뭐 그래프를 또 하나 좀 더 그려야 되겠군요. 이번에는 2를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같아져야 된다면 뭐 이 정도에서 좀 같은 표시를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아래쪽으로 그려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 여기 좀 뭐 또 겹치니까 또 좀 표시가 좀 잘 안 되네요. 자, 문제 모양을 보게 되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시 또 대입한 결과가 되겠죠. 대입했으니까 뭐 s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나오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r을 좀 이렇게 대입한 거죠. 되겠습니까? 똑같은 형태라면 뭐 2의 지수 자체가 뭐 올라가는 폭이 낮으니까 이것도 결과가 좀 낮아야 되는 그런 형태. 그렇다면 약간 좀 거의 비슷한 값이라면 또 좀 더 큰 값을 좀 대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A하고 R 사이에 이런 관계들을 조금은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R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커야 되겠고, S분의 1이 더 작은데, S랑 B랑 비교해주면 또 이제, S 값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와, 일본 형태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A 값이라든지 P 값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1보다 작다 표현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되겠죠. 이런 부분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P하고 C를 좀 비교해달라라는 것은, 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뭐 똑같은 패턴이니까요. C 부분, C 더하기 D 부분 한 거하고 P 더하기 Q 한 이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역시 1번 형태처럼 PQ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라에서 좀 이끌어내야 되는가요? 2의 r 제곱하고 로그 r의 2 이렇게 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r 부분들을 좀 대입했을 때 1보다 좀 큰 숫자 부분들을 좀 대입해야 되죠. 로그 자체가 2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R 값이 0과 1 사이가 되면 이제 로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도 이 대입하면 음수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결과들은 R 값이 1보다 큰 곳에 대입하니까 2보다 큰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R의 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R 값은 이제 루트 2보다는 좀 작은 그런 형태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이거 뭐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 일이 안 되는 거니까 크다, 이렇게 뭐 작다 이런 형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근데 뭐 R 값이 루트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럭저럭 일본 부분으로 그래프를 좀 약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와, 이거 좀 수식으로 보여가는 부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5번 설명 때문에 조금은 보여드렸지만,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좀 작다 되겠고, 지금 이렇게 지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좀 범위 형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대수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3의 x승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 부분들, 특정한 값 a를 대입했을 때, 지금 오른쪽 부분에서 이제 로그 값 자체가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로그 그래프가 음수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되면 2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데 이쪽 결과에서는 양수가 돼야 되고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대입해주는 이 a 값 자체가 1보다 좀 큰 값들을 대입해서 양수 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와우,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값 형태가 좀 상당히 좀 큰 값이 3보다 큰 값, 3보다 큰 값이 대입했을 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모양 자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값하고 이제 비교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아주 좀 독특한 형태로 좀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학습을 통해서 좀 알아야 돼.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 그나마 좀 정확하게 이해되겠고, 뭐 정확한 값 자체로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프에서 좀 설명드린 부분들 여러분들도 좀 연습장 펴놓고 그래프를 좀 그려서 이런 관계가 좀 어떻게 나올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처음 그려갈 때는요, 밑이 또 이제 0과 1 사이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좀 그려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되고, 밑이 이제 1보다는 좀 큰 형태에서 그려야 주어진 조건이 좀 성립하겠다 이런 것들 좀 하나둘 좀 밝혀내가면서 학습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깔끔하게 좀 풀이해서 이제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연습 좀 충분히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동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수 gx 주어져 있습니다. 와우, 합성함수를 좀 했는데요. 합성함수에서 뭐 더하기까지 하고 난리가 났군요.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h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킨다. 이때 이제 상수 p 값이 이제 여러 개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될 때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어떤 것부터 할까요? 뭐 ht부터 좀 할까요? 이런 부분들의 이것도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뭐 t 자리에다가 p 플러스 뭐 t 프라임 이런 거 할까요? p 플러스 뭐 x 이런 거 할까요? 뭐 x 이렇게 좀 대입한다라고 치게 되면 이 부분들은 h에 뭐가 되겠습니까? p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 p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가는 이런 형태니까 x는 p에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대칭축이 x는 p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가는 그런 함수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뭐 g 부분도 있으니까 gx 부분들은 뭐 sin x라고 되어 있는데 g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면 이거는 뭐 sin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또 문제에 좀 일부 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제 hx라는 이런 식은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하게 되면 2의 지수함수가 또 어떻게 죠? 2의
또 sin x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2의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함수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래프를 좀 공부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좀 학습을 먼저 좀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래프 개형이라면 2의 x승 그래프 열심히 그려야 되는 거,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 이렇게 열심히 좀 그려가야 되겠고, 2의 x승 그래프,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둘의 함수 값을 더하기 해서 2로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되면 사실은 뭐 그때 나온 y 값의 평균을 구해가는 거죠. y 값의 평균을 구해가는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모양. 요게 이제 요 함수 형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더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뭐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뭐 그런 함수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상상해서 뭐 풀이하라 뭐 이런 형태로 나왔으니까 또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대입해주는 이 함수식을 좀 잘 관찰을 해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이제 대입해주는 이 x값이 이렇게 좀 커져가게 되면 함수값이 이렇게 좀 커져가는 거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가면서 뭐 반대로 또 0보다 좀 작아지면 또 이렇게 좀 커져가는 이게 좀 대칭돼가면서 이 부분들이 x는 0, 이 부분들이 이제 대칭축이 돼가는 뭐 그런 형태의 의식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이 x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sin x를 좀 대입해야 되는데, 뭐 sin 그래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가거든요. 즉,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x 값이 이제 커져갈 때 sin 값은 이제 커져갔다가 그다음 작아졌다가 또 음수됐다가 또 뭐 이렇게 좀 음수로 좀 작아졌다 음수에 커졌다 이렇게 좀 뭐 변화가 생기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 다시 이제 원래 그래프로 가서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래프에 지금 이렇게 좀 대입해준 이 값이 이 x라는 값 자체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좀 커져 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다 줄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 또 음수가 됐다가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 또 양수가 됐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hx 그래프 모양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값이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일정한 값을 했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커져가는 이런 때문에 그래프가 좀 올라가다가 그죠? 근데 여기가 좀 2분의 파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 값이 2분의 파이니까 그다음 파이 지점까지 또 낮아져 가야 되는 거니까 또 낮아져 가다가 아이고 이 모양이 이렇게 좀 이쁘게 그려져야 되는데 대략적인 개념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음수 부분 이렇게 커져가게 되면 음수 부분으로 가게 되니까 다시 또 이제 커져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대로 오는 거니까 다시 낮아져 가다가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 자체가 지금 이게 여기가 좀 2파이 이렇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뭐 사인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계속 바뀌어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최종 그래프 모양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대칭하더라도 어디를 대칭하더라도 다 똑같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문제 이제 P에 해당할 부분들이 0도 되겠고 2분의 파이도 되겠고 파이도 되겠고 2분의 3파이 뭐 2파이 해서 이제 계속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중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런 값들이 돼갈 수 있겠다. 이런 형태가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칭하는 좌표들을 좀 이렇게 구해놨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풀어야 될 것은 0보다 크면서 a, b, c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값들이 각각 a, b, c가 되겠다.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풀이가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2배의 b-a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좀 풀이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2배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처리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정답 파이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나중에 뭐 답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무엇을 구해가는지 좀 확실하게 좀 알아서 풀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어려운 거죠. 맨 처음 이런 식들 이렇게 간단히 좀 처리해서 대칭이다라는 개념 역시 좀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항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풀기 위해서 이제 뭐 대입하기 위해서 좀 요거 좀 gx도 좀 살짝 좀 이제 알아봐서 함수값을 좀 썼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곧바로 해석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거죠. 곧바로 해석하기 어려워서 가장 기본적인 그냥 2x 이런 그래프 형태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양되는 거 되었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이제 그래프 들어가서 x 값이 커져가게 되면 원래 이제 사인 그래프 값이 커져갔다 줄어들었다 줄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지금 원래 우리가 이제 기본 연습하는 x 자체가 이제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값이 이제 커져갔다가 다시 줄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음수쪽 갔다가 다시 또 양수쪽 갔다가 뭐 이런 얘기죠. 1, 2, 3, 4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최종 모양이 그래프가 이렇게 커져가는 거니까 우리도 그래프가 커져가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줄어들어가는 거니까 또 이렇게 줄어들고 됐습니까? 원래 모양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간 이 절차 되겠죠? 그래도 지금 이게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 그래프 자체가 이게 좀 미적분하게 나오는 그런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함수 형태라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상상하는데 좀 힘겨운 거니까 자, 맨 처음에 제가 이제 2x승 그래프,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 둘을 더하기 해서 평균 낸 거 뭐 이런 형태로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이렇게 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뭐 미적분하게 있는 미분 이런 거 뭐 통해서 그래프 그냥 하는 것보다 대략적인 모양 형태로 해서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표현들이 좀 표현이 좀 그럴싸하게 좀 돼 있어서 만만치 않으니까 역시 또 충분히 좀 연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았죠? 좀 제가 좀 설명한 부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상당히 좀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 문항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도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